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퀀트 베이시 시간인데요.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내년에 미국장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선이라는 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거니까.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막강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주식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미국의 선거를 분석할 경우에 주식시장의 위험한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명의 뉴 페이스가 나와가지고 대선을 치룰 때,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은 이제 기존 대통령이 두 번 임기에서 8년 동안 이제 임기를 한 다음에 물러나면요,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새로운 두 명이 나와가지고 배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왜냐면 두 명은 시장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이긴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뉴페이스가 나오는 대선은 보통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 사례가 있죠. 2000년, 2008년 이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 그리고 한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 왔을 때 중간 선거 이때도 보통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이 사람이 1년차, 2년차에는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거를 움직이고 정책을 세우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2년차에 중간 선거가 펼쳐지거든요. 보통 이제 이때 대통령이 본인의 코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당이 표를 잃어가지고 좀 레임덕이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임기 중간 선거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임기 중간 선거 그리고 두 명의 뉴페이스가 나오는 대선 요때 주식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나머지 그 선거해에는 주식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요. 일단 바이든이라는 올드 페이스가 대선에 나오고 심지어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놀랍게도 이번에는요. 두 명 다 올드 페이스입니다. 다 이미 대통령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4년 동안 해봤잖아요, 두 명이.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4년 대선이 있는 해에 미국 주시장이 완만하게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이 제일 좋을 때는 중간 선거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3년 차거든요. 그게 바로 2023년 올해였습니다. 올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24년은 보통은 그 정도 많이 오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잘 상승하는 모습이 보통입니다. 요거는 대선과는 관계없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미국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봤어요. 이제 그것과 이제 비슷한 구간이 과거에 몇 번 있었는가를 찾아봤는데, 최근 1년 차트 흐름과 상관성이 90%가 넘는 구간이 15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비슷한 차트 패턴이 나왔으면은 그 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15번 보면요.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이 평균 수익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과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요. 보통 그래도 미국 시장이 한 10에서 15% 또는 많은 경우는 20%까지도 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차트를 분석한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최근 3년 흐름과 비슷한 차트 패턴이 과거 몇 번 있었는가 보니까 그래도 상관성이 높았던 구간이 10번 정도 있었고요. 가장 가까웠던 구간이 1961년부터 63년 구간,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인가? 뭐 그 구간이 최근 3년 패턴과 굉장히 비슷했는데 그럼 그 후에는 주시장이 어땠는가?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면은 보통 한 그래도 2, 3년 정도는 계속 양호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5로 끝나는 해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1880년대 후부터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까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지금 이제 11월, 4월이 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11월, 4월 효과는 한국보다는 좀 덜 뚜렷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11월, 4월이 이제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인데 이제 그때 있는 11월, 4월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1년 단위를 보면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꽤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그 10월부터는 미국에서 계절성도 있고 모멘텀도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 보통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의 버프를 받잖아요. 이제 흐름도 있고 그리고 계절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미국 시장이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를 살펴봐도 한 4분기부터 뭐 내년 뭐 4월 길면은 내년까지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 그러면 미국 주식에 몰빵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저는 제가 틀릴 가능성이 늘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11월, 4월에도 또 이제 자산 배분을 할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의 60% 그리고 채권의 25% 그리고 금의 15%를 들어갈 건데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25%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미국 장기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 장기채에 들어갈 겁니다. 주식 비중이 60%라고 해서 좀 높아 보이는데 그 중에 그 절반은 미국 주식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30, 30이 되는 거잖아요. 30 한국, 30 미국인데 그 30은요. 미국은 3개로 쪼개가지고 3분의 1은 S&P, 3분의 1은 나스닥 그리고 3분의 1은 소형주 퀀트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내년에 미국을 좋게 보기는 하는데 미국이 이제 짝수해에 이제 좋다 하더라도 한국,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비중 30%를 투자하되 그 중에 70%는 소형주 퀀트 그리고 30%는 코스닥 인버스를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양호한 해에도 짝수해에는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를 좀 섞을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은 3분의 2는 ETF, 3분의 1은 소형주 퀀트를 할 건데 사실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형주의 변동성이 한국보다도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쫄리는 게 있어가지고 3분의 2는 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주가지수 ETF, 그러니까 뭐 스파이랑 QQQ 이런 거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소형주 퀀트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산 배분도 하겠지만 동적 자산 배분도 조금 할 거고요. 늘 제가 하는 그 전략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코인과 계절성 전략에도 좀 투자를 할 건데 계절성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11월, 4월에 투자하면은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기는 한데 그 내에서도 주식이 좀 더 강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말 연초 같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주식시장이 제일 강하거든요. 이때는 제가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한 달씩 좀 잠깐 주식을 좀 더 많이 태워가지고 돈을 벌 계획입니다. 그거야 뭐 이제 간단하죠. 이제 어떤 대통령이 8년 이제 근무한다고 칩시다. 2번 임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2년 차와 8년 차가 안 좋다. 나머지 해는 꽤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몇 년 차야? 4년 차죠. 4년 차는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한 번만 근무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1년 차 굿, 2년 차 별로, 3년 차, 4년 차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대선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4년에 장이 대충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거 별로입니다. 직접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익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